혹시 읽기 270번은 김은지 시인의 엉겁결의 입맞춤입니다. 이 시는 시산맥 2026년 도모에 게재된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무엇이야? 옆구르기를 하며 달래는 심심함. 내가 우울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작은 골목 전선 그림자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일. 새벽에 급하게 쓰는 메일의 계절 인사. 목련은 이제 필 생각 같더라고요. 저는 환절기 알러지로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생일이 다가와서 생각해보는 필요한 물건들. 잠옷, 홍삼, 잎이 동그랗고 도톰한 화분.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부탁. 시간은 친구가 시작한 운동. 기한 내 요약할 수 없는 분량의 숙제. 억울함을 사라지게 하는, 녹아버리게 하는, 부서져 버리게 하는, 덮어버리는 등등의 방식. 택배 전용 나이프의 지나친 귀여움. 한 번도 문장으로 쓰여진 적 없는 지붕들. 나에게 다가온 말티즈를 두 번째 쓰다듬어 주다가 엉겹결해야 하는 입맞춤. 김은지 씨는 등단한 지 10년 된 분이죠. 2016년 실천문하고 등단했고 시집은 아주 커다란 잔의 맥주 마시기, 여름 매트,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라 같네. 위트가 있죠. 고구마 고마워는 두 글자 같네. 위트가 있는 유머 위트가 있는 시인 같아요. 엉겁결의 입맞춤도 그런 마지막에 아주 뭐라 그럴까? 어? 나에게 다가온 말티즈를 두 번째 쓰다듬어 주다가 엉겁결에 하는 입맞춤. 딱 이게 확 인상이 바뀌죠. 말티즈를 보여드릴게요. 입맞춤 하고 싶어지죠. 이 유머와 위트가 있는 김은지 시인의 시이지만 이 시는 단순하고 간단한 시는 아닙니다. 일부러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위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엉겁결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엉겁결에 사랑 마음이 넘쳐서 엉겁결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본격화하는데 이 김은지 씨 페르소나의 어, 이 행위는 말을 말티즈 귀여운 강아지와의 관계라는 것으로 슬쩍 좀 심각한 음? 결과를 피하는 제스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지? 불구하고 입맞춤이라는 참여, 커미트먼트, 안가주면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참여, 행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맞춘 거야. 뽀뽀 그냥 한번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남녀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뭐 레즈비안이라면 여자와 여자의 관계, 다른 관계라면 우연히 했어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요. 그지?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머, 위트와 그 유머, 이 거리감, 예술적
아티스틱 인스턴스를 수사법으로 적극 사용하고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사상적, 어? 차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상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김은지 시인의, 이 시인의 이지를 사상적인 차원으로, 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 에 관한 질문이 이 시의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시간은 무엇이야? 라는 일행, 일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며, 알키즈와의 입맞춤이 그 결론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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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나 위트로 가볍게 여길 수 없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볍게 보냐고 뭐라고 질문했는데 시간은 무엇이야? 라고 질문했답니다. 응? 근데 말티즈하고 뽀뽀했어. 어휴 귀엽다. 그래서 뽀뽀했어요. 그렇게 말한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지? 시간은 무엇이야?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시간의 이 정의를 질문합니다. 왜 질문할까요? 이거를 역사의식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변환한다는 하는 시대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이 가지는 무게를 다 알 것입니다. 즉 공간 차원 중심의 근대적인 사고 체계가 음? 지금 기후재앙, 극단적 정치적 대립이나 경제적 간극 등 음, 학교, 가족, 군대 등 군대, 국가 등 근대 체제가 거의 붕괴되는 현상 앞에서 현상으로 인해 응? 이걸 앞으로 줄까요? 그럼 더 쉽겠지. 으로 인해 공간적인 근대 체계가 붕괴하는 현상으로 인해 근대 사고 체제가 어, 어떻게 됐어요? 해체 지경, 해체될 지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예, 당면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면 데리다의 예, 차연론, 해체론을
중심으로 시간적 지연의 차원을 어,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공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생각하면서 한다면 지금 인류에게 닥친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희망은 없는데 이런 이론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순진한 질문 같아 보이는 시간은 무엇이야? 라는 의문문이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학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시인 페르소나도 어? 이런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시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를 읽어가겠습니다. 옆구르기를 하며 달래는 심심함. 옆구르기를 하며 달래는 심심함. 그러니까 방콕하는 거지. 히코노모리처럼 방콕하는 히코노모리처럼 시간이 잘 가지 않아서 뒹굴뒹굴 옆구르기를 어, 심심함을 달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게 이 히코노모리 그러니까 은둔이죠. 은둔하는 사람들, 은둔자 이런 은둔자 즉 은둔자가 아니어도 은둔자가 아닐지라도 심심함은 보어링이죠. 보어링은 이 근대 말기에 근대 종말의 상황에서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바로 이 심심함 때문에 중독 현상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뭐 등등 SNS 등의 중독 현상이 아, 현실입니다. 만약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링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호링 굉장히 심심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심심함이 가장 큰 괴로움이고 직장인도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듯 하지만 심심해서 그걸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근대적인 사고 체계가 공간적 차이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응? 예?
바로 이런 공간적 차이를 기초로 하는 장치입니다. 그지? 그리고 그 기계에 종속된 음, 그 단조롭게 작동되는 그 시간을 흐름을 무시하듯 작동되는 그래서 로봇이 근로자를 대체해도 상관없게 없는 기계에 종족된 근대인의 단계입니다. 시간, 이 차원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이행의 베푸르기를 하는 하자 페르소나가 어? 히포노모리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현재 근대인의 현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울과 불안과 중독과 자살 충동의 어, 출발점입니다. 심지어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거를 진짜로 경험했다는 것이 두 번째 안에 나와요. 내가 우울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울 나왔죠. 작은 골목 전선 그림자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일. 그지? 그러니까 누워서 쳐다보게 되는 창문과 작은 골목을 가로지르는 누워보면 전선 그림자가 보이죠? 전선 그림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자각하게 되는 건 얼마나 심심함을 견뎌내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치? 심심함을 견뎌내고 있었는지 증명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죠.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차창 앞으로 기울어가는 일몰의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본 경험과 다를까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의미가 있느냐 가질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심심함 이런 거 이런 경험 그런 경험은 이 필자 이 페르소나의 경험은 응?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심심함에는 무의미한 응? 수준적 보고감 때문일 것입니다. 응? 그렇겠죠? 시간이 주제인 건 맞죠? 응? 시간이 주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지금까지 이행 동안 지금까지 이행 동안 음,
그지? 묘사한 행동, 행동의 경우, 근대적인 세계관에 갇힌 시간의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제시한 시간은 무엇이야? 라는 할근대적인 다각에서 어, 탐구하는 시간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 시간이 두 차원이 있는데 무슨 경험이든 현대에서 할근대로 혁명적으로 변환하는 시대에서는 이중적,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구명론을 기억해야 하는데 근대 시대 동안 쓰던 옛 이름, 예전의 이름을 이제 짧은데 시대를 어, 의 미래를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이 시의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은 새로운 현대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간의 정의, 즉 공간 차원에 갇힌 근대적 사고방식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현대 사상의 핵심 요소이겠지만 늘 감시하는 듯하지만 지금까지 인사맨에서 묘사된 시간의 흐름은 그와 정반대로 근대적 세계관에 갇힌 유력한 시간, 응? 의 묘사일 뿐입니다.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새벽에 급하게 쓰는 메일의 이 계절 인사, 목련은 이제 필 생각 같더라고요. 보세요, 요거. 저는 환절기 알러지로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보내거나 그럴 때, 이메일을 쓸 때, 그지? 이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그것도 새벽에 쓴다면 아마도 그 버릇처럼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예, 고생 그 가능성이 위험이죠. 어,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탈근대적인 시간관을 찾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새벽에 급하게 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계절 인사를 하는데 목련은 이제 필 생각 같더라고요. 즉 뭐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직선적으로 리니어라고 그러죠. 흐르는 시간관이라는 근대적인 시간관의 충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라면 상대방이 현대적 세계관에 여기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네,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시간 개념을 사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 뭐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메일 보내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흐르는 어? 직선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 탈근대 시대의 시경과는 요건데 탈근대적 시경과는 비직선적, 비선조적이라고 해요. 직선적으로 선조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논리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목련은 이제 필 생각 같다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피겠죠. 저는 환절기 알러지로 환절기도 계절이 바뀌는 거죠. 환절기 알러지로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목련이 핀다는 것도 이제 필 이것도 시간이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생일이 다가와서 생각해 보는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그러니까 누군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온다면 그런 시간의 흐름에 압박감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생일 선물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일이 왔네. 어떡하지? 그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응? 이거는 생일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마감 기한을 앞둔 작가의 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많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숙제는 학생들도 그렇고 뭐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잠옷, 홍삼, 또 잎이 동그랗고 도톰한 화분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지? 왜 이럴까요? 이는 소리는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사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위에 그 하나 둘 셋 넷 그지? 요거 하나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요거 3이죠. 3과 달리 앞에서 인용된 세 개의 시간 관련 행위가 말하는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을 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견디는 거죠. 그죠? 소위 견디기. 그지? 겨우 대처해내기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시간 관련 행위는 다소 적극적인. 응? 왜냐면 어떻게 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나올까? 상정하면서 계획하기, 플래닝이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때문입니다. 응? 그 알게 모르게 이는 선조적 시간관에 갇혀 사는 근대인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처하는 응? 사람이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응? 아, 시간이, 예, 생일이 왔어. 그러면 뭐 살까? 잠옷도 항상 뭐 사줄까? 이렇게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부탁. 엄청나죠? 이 쇼킹한 이 다섯 번째 행위는 다소 여기, 계획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를 유도하는 음, 정말로 적극적인 시간과 관리법입니다. 이거 되게 멋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 문장 보면서 있죠. 이분도 여자분 이은지는 여자의 분 이름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그 병원 전문대를 내가 면접 교수로 했었는데 이석과 교수 시절 어, 어떤 이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 여성이라서 어, 대시 과감하게 대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어, 의견을 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필사의 대답은 시 한 편이었는데 그 제목이 꽃의 도발이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였는데 그 짧은 시 한 편이 짧은 시의 이 내용은 나비가 꽃을 찾아오지만 그건 꽃의 교묘한 도발 때문이라는 게 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성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어, 사실은 여성의 허락이
예, 남성의 위치보다 먼저 있었던 게 사실이 벌써 있었던 것도 어, 그 어제선 사례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입니다. 해피 엔딩이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이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부탁. 그죠? 거의 같은 내용 같죠? 어?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부탁. 물론 어? 남녀 관계가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지?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부탁이 뭐 남녀 관계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그지? 그러니까 삶의 시간이 응? 선조적으로 속절없이 흘러가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근대 시대 동안에도 공간 중심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어, 각자 뛰어난 이들은 자 나름대로 시간의 흐름을 어,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행복과 성공에 이른 가는 사례가 풍부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근대 시대 동안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알아서 그죠? 알아서 각자 했던 거죠. 이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다시 시간은 하고 시작해요. 시간은 그리고 나와요. 시간은 정의죠. 시간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한 일행을 시작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억해냈던 근대적인 시간관을 벗어나는 탈근대적인 시간 개념에 관한 탐구, 개념 정의. 시간은, 그럼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관한 뭐다, 어? 라는 시간에 관한 뭐뭐다라는 개념 정의에 관한 탐구의, 탐구가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그렇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도 되는데 안 끊었어요. 왜냐하면 안 끊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은 무엇이에요? 모두 다 이어져 있어요. 시에 본시에는 미안합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 끊어졌어요. 한 행으로 한 1년, 2년, 3년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저 말하자면 여기가
이 부분이 일행의 주제 발표와 지금까지의 이연과 대비되는 3년이라고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는 행가리가 연 가리가 없지만 연을 안 나눴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연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시에서 연을 나눈다면 나눌 수 있을 만큼 질서 정연한 탐구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록이 아주 질서정연하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을 나누지 이유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근대에서 탈견대로의 혁명적 변화는 어? 그 전 시대의 배제나 부정이 아니라 호함하면서 초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탈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초월의 에는 현대 시대에는 포월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요.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탈근대 시대에 지금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앞에 것은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소 부정적인 해체를 부정적인 어조로 읽어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친구가 시작한 운동. 친구가 시작한 운동.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의 운동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 선제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시간의 흐름에 굴복한다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비롯한 건강을 위한 운동의 효과는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그래서 왜 헬스클럽 가면 음? 그래서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의 머리에는 시계가 크게 들어 있습니다. 어? 헬스장 가는 거는 시간하고 어떻게 보는 거죠? 몇 시에 어디까지 뭐 몇 시간 하고 뭐 그게 집착하죠. 헬스 다니는 사람들은 다녀본 사람 알 거야,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거꾸로죠. 근대 시대와 달리 시간을 시간의 노예라기보다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한 어? 시간의 주인이 되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노예가 아니죠. 시간의 주인이죠. 그 다음에 기한 내 요약할 수 없는 분량의 숙제. 어,
이게 이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거죠. 화제, 대학 생활에 그좀 가장 괴로운 건 시간 내 정해질 시간 내 그러니까 기한 내 해낼 수 없는 음, 과제입니다. 그죠? 과제의 경험이죠. 악몽까지 꾸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보람이 없으면 전문가, 그지? 대학이라는 게 뭐 고등학교도 있지만 전문가. 근데 여기 전문가가 되는 훈련 훈련 과정이니까 기한 내 해내는 과제, 어, 과제를 기한 내 해내는 과제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를 못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어, 그 경험은 그 시간 자체에 관한 깊은 축구를 하게 합니다. 또 시간이라는 게 뭘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지? 시간이라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응? 그다음에 억울함을 사라지게 하는, 녹아버리게 하는, 부서져버리게 하는, 덮어버리는 등등의 방식. 그러니까 억울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억울함. 예를 들면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 어? 세월호 희생자 학생의 부모의 심정 같은, 그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억울함이라는 부정적 감정. 근데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만을 강조하는 게 현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 일가족 모임이 정치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정치에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일면 이란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목숨을 건 시위가 진행되는데 그건 바로 억울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억울한가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어요? 사라지게 하는, 녹아버리게 하는, 부서져버리게 하는,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는 억울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즉, 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게 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위 팔근대 정동의 핵심 증상입니다. 이 팔근대 정동을 갑자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필자를 따라왔다면 금방 이해할 텐데 그렇지는 못할 테니까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인간경험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 담론에서 응? 근대의 사고 방식은 2, 1, 입체적, 물질적 사원을 객관적 대상으로 하는 근대 과학 어, 등 이념적, 사상적 사원을 중심으로 하며 감정적, 정서적 사원을 주관적이라고 배제하며 정서적 차원을 억압하는 거죠. 배제할 수는 없죠. 감정 없앨 수 없으니까 정서적 차원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탈근대적 사고방식의 핵심 특징은 정성적 차원으로 표출된 정성적 차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위하여 구체적, 물질적 차원의 권리를 구분하는 사상적 차원이 됩니다. 이런 이 그 필자 이론을 생각해 보면 필자 이론의 담론에 잘 들어맞는 담론에 들어맞는 묘사입니다. 즉 억울함이라는 근대적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 그 가해자와 희생자라는 이분법적 이 근대 사고방식에서 비롯합니다. 이런 대결 구도의 감정이 근대 정치에서는 중요한 예시로 보지만 영성적 차원에서 볼 때 의미한 희생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적 차원으로 보양되는 성동적 감수성이 요구되는데 영혼의 차원에서 본다면 억울함은 뭐라 그럴까? 억울함의 부정적 감수성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의 점을 아까 요거 이렇게 등등의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택배 전용 나이프의 지나친 귀여움.
되게 이거 아주 놀랐어요. 이 구절이 김은지 시인의 유머와 위트를 잘 드러내는 행위 구절입니다.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 억울함 대비되는 어? 어려운 감수성 위기에 어, 들어갑니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 상상력이 아니면 절대로 좀 뛰어난 시적 상상력이 아니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택배 나이프. 필자도 다이소 등에서 판매하는 이 나이프를 아주 귀여워하는데, 그건 뭔가, 그지? 실용성을 훌쩍 뛰어넘는 음? 전적인 아름다움, 조차 느꼈기 때문입니다. 음? 이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필자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 번도 문장으로 쓰여진 적이 없는 지붕들. 이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은지 위원이 시인이 시도하는 어? 이 탈근대적 시간과는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구성되는 구축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이 이제 실적 상상력의 힘으로 창조, 창출되고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 실적 상상력으로 묘사할 수 없는 음, 그렇지만 영적 영성 차원을 어, 성동 차원으로 표출된 영성 차원의 현상이 예,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어? 이것도 그런 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기분들을 느꼈지만 음, 김은지 시인이 제안하듯 다른 시인들도 참여하여 수평생명으로 작성해야 할 과제들일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된 것도 많겠죠? 그래서 한 번도 문장으로 쓰여진 적이 없는 작품들은, 지붕들은 아직 완전히 뭐 묘사되기가 어려운, 조금 아직 모자른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행위, 처음부터 봤던 마지막 행위 굉장히 멋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나에게 다가온 말치들 두 번째 쓰다듬어 주다가 엉겁결에 하는 입맞춤. 저, 이, 이런 새로운 탈근대적인 시간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형성되는 정동, 탈근대적
감수성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지, 필자와 더불어 휴문지 의원이 믿는 건, 그지? 선거결에 입맞춤이 예, 발생하기, 어,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음, 또 우리는 용감하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고, 이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자들의 용기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